베르나르도 실바는 6번 자리에서 우측 8번 자리로 올라서고 코바치치가 6번 자리에서 센터백 옆으로 붙으며 316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하고 코바치치와 로드리가 투볼란치로 서며 226에 가까운 대형을 활용하며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트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선두 경쟁 속에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하며 EPL 최초 4시즌 연속 리그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23-24 시즌 맨시티가 새롭게 활용한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는 전통적으로 3-2-5 대형을 활용해왔습니다. 수비 시 4-4-2 대형에서 델프를 시작으로 진첸코, 칸셀루, 리코 루이스 등 많은 풀백들을 6번 자리로 좁히며 3-2-5 대형을 형성했고, 풀백이 부족했던 지난 시즌 후반기 이번에는 센터백 존 스톤스를 6번 자리로 올리면서 3-2-5를 형성하면서 박스 형태를 통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고 윙어들을 사이드 높은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3-24 시즌 빈도안의 이적과 데브라이너와 스톤스의 장기 부상으로 중원 4명 중 3명이 없는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는 데요. 스톤스의 역할은 아칸지가, 좌측 8번의 빈도아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우측 8번의 데브라이너는 알바레스가, 우측 사이드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은 필 포든이 대체합니다. 센터백이 6번 자리에서 활약해야 하는 스톤스의 역할을 아칸지가 곧바로 적응하기는 역시 어려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브라이너의 창의성이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즌 초중반 깊게 내려선 뒤 빠른 공격수들을 활용한 상대 역습에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기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톤빌라로 이어진 일정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승점을 잃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변화를 줍니다. 그동안 줄곧 고수해오던 3-2-5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수비시 4-4-2 대형에서 공격시 좌우 풀백이 사이드 높게 올라서고 라이트윙 베르나르도 실바는 6번 자리로 내려서며 로드리, 코바치치와 3미드를 형성하고 레프트윙 그릴리시는 안으로 좁히며 포든과 함께 8번 자리를 점유하면서 2-3-5 대형을 형성합니다. 펩이 언급한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바로 역습의 대비입니다. 센터백이 올라서는 3-2-5 대형을 활용할 시 상대 윙어가 다소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펼치게 되고, 이로 인해 볼을 잃을 시 상대 발빠른 윙어들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역습을 시작하게 되면서 매경기 지속적으로 상대 역습에 당했다면, 새로운 2-3-5 대형에서는 공격시 풀백들이 높게 올라서면서 상대 윙어들이 보다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펼치도록 강제하면서 볼을 잃더라도 상대 윙어들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는 효과적인 역습을 펼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맨시티는 경기력을 안정시키며 다시 차곡차곡 승점을 쌓고, 데브라이너를 비롯한 부상자들이 돌아오자 센터백이 올라서는 3-2-5를 다시 활용하지만 선두 경쟁이 치열해진 시즌 막판 다시 한번 2-3-5 카드를 꺼내들면서 리그 마지막 9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 풀백 그바르디올과 워커가 사이드 높게 올라서며 폭을 벌리고, 레프트윙 도쿠는 좌측 8번, 라이트윙 베르나르도 실바는 6번 지역으로 내려서면서 2-3-5 대형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선두 경쟁에서 중요했던 리그 30라운드, 아스날이 선수비 후역습 컨셉을 들고 나왔으나 높게 올라선 좌우 풀백 그바르디올과 리코 루이스를 견제하기 위해 사카와 제수스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서면서 사이드에서 효과적인 역습을 펼치지 못한 아스날입니다. 데브라이너가 돌아온 후반기에는 수비시 혼란과 데브라이너가 투톱으로 서는 4-4-2에서 공격시 포든과 데브라이너가 좌우 8번 자리를 점유하는 2-3-5로 전환하는데요. 기존의 센터백이 올라서는 3-2-5에서 중원에서 폼이 작년 같지 않은 스톤스와 전반기보다는 이 역할에 적응을 마쳤지만 역시 완벽하지 않은 아칸지 대신 코바치치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로드리 옆에 세우며 경기를 풀게 합니다. 전반기에 좌측 8번 자리에서의 공격적인 역할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코바치치는 6번 자리에서 로드리와 함께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은 모습이며, 역시 볼 다루는 기술과 활동량을 갖춘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중원에 가담하면서 탄탄한 중원을 갖추게 됩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상대 투톱과 미드필드 라인 6명에 대해 맨시티 포백과 3미들이 7대6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이를 통한 프리맨을 활용해 상대 압박을 풀어냅니다. 공격 과정에서는 사이드에서 폭을 벌리는 풀백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중앙에 배치되고, 특히 로드리, 코바치치, 베르나르도 실바, 포든, 데브라이너로 이루어진 5명의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통해 중원을 장악하고 볼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상대를 중앙으로 끌어들인 뒤 공간이 넓은 사이드로 오픈하여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중심에는 이번 시즌 완전히 포텐이 터지며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은 필 포든이 있습니다. 시즌 초 3-2-5를 활용할 당시 8번 자리는 수비시 투볼란치로 내려서야 하기 때문에 활동량과 공수 밸런스가 좋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서고, 보다 공격적인 포든은 사이드에서 경기를 시작하지만 워커의 오버래핑으로 3-1-6으로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하자 포든은 중원 8번 내지는 10번 자리에서 그야말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경기가 풀리지 않을 시에는 아예 베르나르도 실바와 자리를 바꾸며 중원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포든이 중앙에서 꽂
햇볕을 피우자 이번에는 수비 시 4-4-2의 레프트윙 자리에 서다가 공격 시 기본적으로 좌측 8번 자리를 점유하면서 우측 8번 자리에 또 다른 팀의 에이스 데브라이너와 함께 공격을 이끌며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포켓 지역에서 좌우 8번과 10번을 서로 번갈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한쪽에 과부하를 걸어 수적 우위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기도 하고 6번 자리로 내려서며 직접 볼을 운반하거나 볼을 뿌려주기도 하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사이드로 벌려서며 풀백들의 부족한 공격력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3선에서는 로드리를 중심으로 3자 패스를 이어가며 공격을 전개한다면 2선에서는 포든이 간결한 원터치 3자 패스로 연계를 이어가고 좁은 포켓 지역에서 특유의 하프턴으로 돌아서면서 상대 수비 라인과 직접 마주하고 위협적인 마무리 패스 혹은 물오른 중거리 슛으로 득점과 도움을 생산해내면서 23-24 시즌 EPL 올해의 선수에 수상되는 맹활약을 펼칩니다. 사이드에서 폭을 벌리는 풀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7대6 내지는 5대3 수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많은 숫자를 활용하여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몰리면서 사이드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데브라이너에게 패스가 연결될 때 포든이 3자 움직임을 통해 포켓으로 진입하여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사이드로 오픈시키는 3자 패스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포든은 포켓에서 볼을 연결받아 돌아선 뒤 위협적인 마무리 패스를 보내며 어시스트를 제공하고 아크 앞에서 턴 동작 하나로 상대 수비를 따돌린 뒤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터뜨리는 등 기량이 물오른 모습입니다. 올 시즌 전문 윙어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쿠가 영입되며 크레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시즌 중반부터는 상대에게 패턴이 읽히고 경기 운영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판단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부진에 빠지게 되고 그릴리시 역시 지난 시즌 후반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이드에서 윙어들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펩은 라인업에서 윙어들을 과감히 제외하고 좌우 풀백 워커와 그바르디올에게 사이드에 폭을 벌리는 역할을 맡깁니다. 워커의 경우 스피드를 활용한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익숙한 편이지만 본래 센터백에 더 가까운 유형인 그바르디올의 경우 조금 신선한 역할입니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그바르디올은 풀백 자리에 배치된 뒤 공격 시 후방에서 3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아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과르디올라는 빠른 발과 준수한 볼 다루는 기술을 가진 그의 안정적인 공격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전반기에는 전술에 적응하는데 다소 애를 먹은 모습이지만 후반기에는 본인도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그바르디올은 볼이 오픈될 때 윙어들처럼 적극적인 1대1을 통해 사이드를 허무는 패턴은 힘들지만 안정적인 볼 터치를 바탕으로 한 연계 플레이로 중원에서의 볼 점유를 돕고 포든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 침투 패스를 연결하거나 중원을 거치는 3자 패스를 통해 사이드로 벌려선 포든에게 볼을 연결합니다. 이어서 그바르디올 역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볼을 연결받아 사이드를 허물거나 중원에 공간을 창출하여 중원을 거쳐 반대로 전환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이때 풀백들은 보통 정발로 서면서 안쪽 발로 볼을 다루다 보니 안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중앙을 직접 공략하거나 포지션이 스위칭되는 공격을 펼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바르디올은 오른발까지 준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로 포든이 침투할 때 바깥발인 오른발로 볼을 중앙으로 몰고 들어가거나 오른발로 중앙으로 연결하면서 포지션을 스위칭하며 다채로운 공격이 가능합니다. 역시 안정적인 킥력을 바탕으로 반대 전환 패스, 크로스, 중거리 슛 능력도 갖췄고 센터백 성향이기에 세트피스에서도 높이를 더해줄 수 있어 중요한 순간순간에 득점까지 터뜨리는 활약을 펼칩니다. 후반기에 폼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쪼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인 도쿠와 합을 맞출 때는 1대1이 좋은 도쿠가 사이드로 벌려서고 이때 그바르디올은 8번 자리로 들어가 도쿠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으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드리가 연결한 볼을 포든이 3자 패스로 돌려놓습니다. 아케가 사이드 그바르디올에게 오픈하고 데브라이너가 우측 8번에서 10번으로 이동하며 볼 쪽에 관여하며 포든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여 상대를 끌고 들어가 공간을 만들고 이때 그바르디올이 오른발로 드리블하며 볼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후 10번 자리로 들어온 데브라이너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아 박스로 진입한 뒤 이번에도 오른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맨시티의 이번 시즌 전술의 키워드 중 하나는 6명의 공격수입니다. 3-2-5 대형을 통해 전방에서 5명의 공격수가 상대 포백에 대해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던 기존 공격 패턴에 상대가 5백으로 서면서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며 대응하자 이제는 3-1-6 대형으로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하면서 상대 밀집 수비를 더 효과적으로 공략합니다. 시즌 초반 워커가 올라서는 3-2-5 대형을 활용할 때는 로드리의 파트너로 나선 코바치치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좌측 8번 자리로 올라서며 3-1-6 대형을 형성했고 센터백이 올라선 3-2-5 때는 6번 자리로 올라선 센터백 아칸지 혹은 스톤스가 8번 혹은 10번 자리로 올라서거나 라이트백 워커가 사이드 높게 올라서면서 3-1-6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3-5 때도 역시 상황에 따라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6번 자리에서 우측 8번 자리로 올라서고 코바치치가 6번 자리에서 센터백 옆으로 붙으며 3-1-6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하고 코바치치와 로드리가 투볼란치로 서며 2-2-6에 가까운 대형을 활용하며 6명의 공격수를 활용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트립니다. 한편 풀백들을 높이 올리며
상대 윙어들이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게 되어 상대의 역습 상황을 줄였지만 시티의 풀백들 역시 높이 올라선 상황에서 사이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한 번 성공하면 오히려 더 치명적인 역습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1대1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대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자원인 워커를 내리며 3백으로 남겨두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벌리며 우측 사이드를 점유하면서 레프트백 그바르디올이 높게 올라선 3-2-5 대형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시즌 초반 워커가 올라서고 그바르디올이 내려선 대형과는 정반대의 대형을 후반기에는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풀백들이 올라선 2-3-5 대형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다양한 대형을 활용하는 맨시티입니다. 5백을 상대로 풀백들이 폭을 벌린 2-3-5에서 6번 자리에서 코바치치는 센터백 옆에 붙으며 순간적으로 3백을 형성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우측 8번 자리로 전진하고 포든이 10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3-1-6 대형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워커가 후방에 머무르며 3백을 형성하면서 좌측면은 그바르디올이 폭을 벌리고 우측면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폭을 벌리는 3-2-5 대형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윙어들이 부진하자 사이드를 풀백에게 맡기고 중원을 단단히 하는 과감한 전술 변화와 이 과정에서 포든과 그바르디올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시즌 초중반 험난한 시기를 거쳐 역시 뒤로 갈수록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우승을 차지한 23-24 시즌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